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5월 26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날 여러분들은 쉬시는지 모르겠는데 주식시장은 대체 공휴일로서 휴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까지 업로드하고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영상부터 다시 업로드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조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을 보면 저는 어제하고 거의 흡사한 시장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종합주가지수는 0.16%의 소폭의 상승이 나왔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많이 집중이 되면서 다른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와 굉장히 흡사했던 하루였다고 생각이 되고, 일단 코스피는 0.16%의 상승이 나왔고 코스닥은 0.5%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역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이틀 연속으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고, 또 자동차 관련주도 상승이 나오면서 대형주 내에서는 이 두 개의 업종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급 쏠림 현상이 조금 있었고요. 또 코스닥도 반도체 관련주였죠. HPSP하고 동진세미캠 이쪽에 급등이 나왔고, 엔터기업하고 제약바이오주 쪽 이쪽이 그나마 선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자, 오늘 외국인이 9천억가량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이것도 예상이 되지만 쏠림 현상이 있었겠죠. 반면에 기관은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많은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 오늘 코스닥의 수급을 보면 그렇게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주말 앞두고 조금은 쉬어갔던 하루였던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면 자, 모처럼 7만원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은 5,300억, 5,400억이네요. 최근 한 달 동안에 있어 가장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 전체 순매수가 9천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단일 종목의 50%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도 4천억이 넘는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2,600억이 들어왔고 정말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걸 하루 만에 경신했고, 조금 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수급을 합쳐보면 외국인 전체 수급이 이 두 종목에 쏠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현대차의 흐름도 좋았었죠. 확실히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이오플로우, 현대차 이렇게 각각 순매수했고, 확실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독보적이네요. 그리고 기관은 이오플로우, 하이브, 동진세미캠, 현대엘리베이 이렇게 각각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전날 시간에서 엔비디아의 급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듯이 어제는 나스닥이 1.7%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조정이 바로 또 반등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S&P 500은 마찬가지로 0.9%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다우지수는 소폭의 하락이 나왔었네요. 일단 최근에 상승을 이끄는 것이 기술주하고 성장주가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나스닥하고 S&P 500 쪽에서 보다 좋은 흐름이 나온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반도체 지수를 보면 어제 6.8% 급등과 함께 제가 여기 분홍색 선을 그었었죠. 직전 고점이었었는데 그 고점이 한 차례 저항이 되었고, 이번에는 강한 갭상승과 함께 강력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고, 그 때문이지 오늘 시장 흐름도 어제하고 상당히 흡사했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중심이 되어서 오늘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추가적으로 대만 시장 흐름도 상당히 좋죠. 어쨌든 대만 시장은 TSMC가 중심인 만큼 IT 비중이 상당히 높은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 급등이 나오고 있고, 니케이도 오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0.6%. 반대로 중국 증시는 오늘도 소폭의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다만 이틀 연속으로 지수가 밑에 꼬리를 달고 버텨주는 만큼 오늘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면 다음 주는 한번 반등을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장 흐름은 전날 반도체 지수의 상승과 함께 국내 기업도 반도체 관련주가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 제가 포트에 분류한 종목들을 보면 전 종목이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시장은 어제처럼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과 비교해 봤을 때는 확실히 반도체 쪽이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유심히 보면 반도체 중에서도 대형주 위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한미반도체라든지 동진세미캠, 대체적으로 시총이 높은 종목들이 더 크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 보통 하나의 테마가 움직인다면 비교적 시총이 높은 종목보다는 시총이 낮은 종목들이 더 큰 상승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쪽은 오히려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이 더 크게 나오고 있고, 이런 현상들은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2020년도 당시에, 자, 2020년도 당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때는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들이 상승이 나왔지만 그래도 조금은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보다는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더 많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 시장의 상승이 나온 것은 아닌 만큼 반도체 업종으로 특정져서 본다면 앞으로 반도체 지수의 상승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는 것은 대형주가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를 몇 개 보면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7만원 돌파했고, 다행히도 지금 촬영 시작은 오후 2시쯤 되었는데 7만원이 깨지지 않고 있어요. 월봉으로 볼게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제가 한 차례 강조해 드렸던 것이 7만원이란 가격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앞자리 숫자가 바뀌는 만큼 심리적인 저항이 될 수도 있고, 또 지난 2021년이었죠. 그때 한 차례 변곡점이 형성되었으니까 매물대에서 부딪힘이 나올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 7만원을 돌파해주고 있고, 그렇지만 확실하게 돌파했다고는 지금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월봉 차트인 만큼 오늘을 제외한다면 다음 주까지 이번 달은 이 거래일 남아있죠. 그래서 확실하게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자, 하이닉스는 지난주 화요일부터 해서 현재까지 무려 27%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거든요. 75조 원이죠. 그런데 약 2주 만에 30% 가까운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확실히 강력한 힘을 받고 있고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일봉 차트를 보면 어제 나로우 우주 발사가 있었잖아요. 그걸 본 것이라도 한 듯이 정말로 나로우 각도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월봉을 보면 하이닉스의 중요한 가격대는 바로 10만원이었습니다. 이것도 며칠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앞자리가 바뀌는 가격이고, 그리고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세 번이나 변곡점이 되었던 만큼 중요한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삼성전자하고는 다르게 확실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 거래일이 남아있지만 크게 급락이 나오지 않는 한 저는 이 10만원대를 강력하게 돌파했다고 생각이 되고, 이 경우에는 조금 눌림이 발생이 되어서 10만원 근처까지 주가가 내려올 때 적극적으로 담아볼 수도 있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훨씬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 결정적인 이유가 어제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AI 반도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삼성전자보다도 하이닉스가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 단순히 10% 차이를 넘어서 사업 비중을 한번 살펴볼게요. 하이닉스는 전체 거의 99%가 메모리 반도체고, 삼성전자는 가전, 모바일, 반도체 다양한 사업 부분이 있고, 그 반도체 안에서도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 등등 다양한 반도체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10% 차이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SK 하이닉스 내에서 이 HBM을 차지하는 포션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최근에 더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단순히 비중 문제로만 볼 때 하이닉스가 조금 더 나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많이 물리셨던 분들이 계셨을 텐데 혹시나 버티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축하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마이너스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견뎌내시고 하반기에는 훨씬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많은 만큼 모든 분들이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시점이 되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실제로 하반기에는 엔비디아 측에서 이런 말을 했었죠. 지난 3월까지만 해도 AI 쪽이 매출에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적었다면 앞으로는 엄청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직접 엔비디아의 CEO가 밝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강해질 것이고, 또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삼성전자는 특별 배당이 있어요. 아무리 올해 죽을 쓰고 있다고 해도 2021년하고 22년 상반기까지 삼성전자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상쇄작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난 18년에서 20년,
그때만큼의 특별 배당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정말로 그게 조금은 눈에 들어온다면 하반기까지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점은 추가적인 호재로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제 엔비디아가 25% 가까운 급등이 나왔어요. 물론 시간 내에서도 비슷하게 상승이 나왔던 만큼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것보다 중요했던 것이 지난 2021년 말에 기록했었던 고점 부근, 그 고점을 이번에 돌파하면서 이번에 사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운들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조금 더 전달이 되어서 당장은 아닐지라도 하반기에는 정말 고점을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기를 한번 기원해보고요. 어쨌든 반도체 흐름이 정말 심상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남은 5월달과 6월달까지도 계속 반도체를 관찰해보시고 긍정적인 관점을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의 일정을 보면 29일은 국내 시장이 휴장이에요. 석가탄신일이 토요일이고 대체 휴일로서 주식시장은 휴장을 하는 만큼 이 부분을 참조를 해보시고, 또 부채한도 협상 시한이 다음 주 1일에 마감이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때문에 그 결과가 29일 전에 나온다면 아마 30일날 국내 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좋은 흐름이 나와서 저도 정말 기쁘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